예, 민주당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미 보도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민주당 하원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을 당시에 하원의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들을 겁박을 했던지 아니면 회유를 했던지 간에 이들을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마구잡이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민주당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조 만친 상원의원이 이것에 반기를 들고 나왔죠.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원에서도 지금 반기를 들고 나온 인물이 있다. 그 하원에서 반기를 들고 나온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앞서서 보도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머피 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죠.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지금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지금 사실 되어 있지가 않다. 예산안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건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3조 5천억 달러라는 돈을 쓰겠다라는 거대한 그림만 만들어놨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돈들이 어떤 일정표를 가지고 집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쓰여지게 되고 그 돈을 쓰게 되는 것을 지출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나중에 이것들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절차들이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놓은 겁니다. 일단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원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서 법안을 문구를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문구를 지금 하원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지금 개차반이죠. 지금 의회가 일하는 게. 의회 전체가 개차반인 게 아니라 지금 낸시 펠로시가 아주 개차반으로 일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절차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들 맘대로 지금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상원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아니 하원에서 지금 통과시켜 놓았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도 않은 이 법안을 지금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원에서도 당장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 시간을 더 달라.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모든 걸 다 통과시키자. 이렇게 지금 정해놓은 시간, 9월 27일인가로 정해놓은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까지는 다 통과시키자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그때까지 디테일한 법안들 다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9월 27일까지 디테일한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일단 전제선을 깝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들이 펠로시의 뜻대로 그냥 강행 처리가 될지 아니면 뭔가 좀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조정들이 벌어지게 될지 이런 것들 좀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면 법안을 이 예산안에다가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불체자 사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4대 사면 법안이 지금 이 예산안 안에 포함된다. 예산안이니까 돈과 관련된 얘기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돈과 관련해서 다른 법조항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자체가 하나의 법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면 상원에서 적어도 60표를 얻어야 통과가 되는데 이건 이제 돈에 관련된 거다라고 해서 예산 조정 방식으로 통과를 시키면은 51표만 얻으면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은 이 지출 예산에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사면 법안을 넣으려고 하느냐?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의 항목에 바로 불체자들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세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에 적지 않은 부분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도와주는 예산으로 사용이 된다는 걸 아예 그냥 법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불체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금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상원은 지금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중에 민주당 의원 50명, 그리고 공화당 의원 50명. 그런데 여기에 팔리아먼트라고 해서 한국식으로 번역하면은 그것도 국회의원인데, 예, 이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들이 뽑은 의원이 아니고, 팔리아먼트는 국민들이 뽑은 의원은 아니고 다수당의 대표가 지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인물, 엘리자베스 맥도너라는 인물이 현재 지금 상원의 팔리아멘트,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의 자문위원인데 한 명입니다. 이 자문위원이 지금 이제 이 4대 사면 법안을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조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조언에 따라서 이 민주당 의원들 50명, 민주당 상원이 50명이 다 결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만친 의원처럼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의원이 난 그냥 반대할래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그 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맥도너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지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문위원을 해왔던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의 양심껏 이것은 사면 법안은 이 지출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 3조 5천억 달러 지출 예산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 지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맥도너 이 자문위원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면 법안들을 예산안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자문위원직에서 해고하겠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버리겠다, 이제 이런 압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압박이 두려워서 이 자문위원직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사면 법안 포함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연방 상원의 자문위원이라는 자리가 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어떤 결정권이 있다거나 이런 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긴 하지만 연봉이 한 17만 불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연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굳이 막 매달려 가지고 나 여기서 잘리면 안 돼요라고 겁을 먹어야 될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내일 청문회가 열린 이후에 논쟁들을 쭉 들어보고 찬성 쪽과 반대 쪽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면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인으로 성장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 입국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에 와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오히려 비도덕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4가지 그룹의 불법자들을 사면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중요한 분야, 매우 중요한, 크리티컬하다,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 미국인들이 일할 수도 있는 자리겠지만 그런데 그런 자리에 고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한 기술이라든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면해주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 농업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기계로 대체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너무 커져서 차라리 사람들이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 면에서 나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농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사면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본인 출신 국가가 지금 뭐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를 심하게 받았다거나 그래서 그 나라에선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민법이 임시보호대상이라는 신분을 줍니다.
Temporary Protected Status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TPS라는 신분을 주는데 이 TPS 신분을 주게 되면은 저희가 기억하기로 한 2년인가 정도는 그냥 미국에 체류하면서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좀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불법 입국한 드리머들,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서는 그냥 무작정 월경에서 넘어왔는데 불법으로 이제 입국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미국에서 계속 자라면서 미국 학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의 겉은 뭐 출신 나라 겉 모습을 하고 있겠지만 본인의 속모습은 완전히 미국인으로 성장한 이런 젊은이들, 이런 아이들,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다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다카도 영주권을 주는 쪽으로,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사면해 줘야 된다. 이것이 이게 네 번째 부류입니다. 이 네 그룹에 대해서는 사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사면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러한 노력들이 불필요한 그 비용을 발생시킨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납세자들이 당장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납세자들한테 걷어들인 돈을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돈을 써야 하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필요해진다라는 문제, 이것은 좀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당, 민주당은 마치 친이민 정당, 공화당은 반이민 정당, 이런 식으로 그 이민이라는 이슈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친이민 성향의 민주당, 반이민 성향의 공화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짓게 하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만든 프레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이 이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문호를, 이민에 대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조상들 따지고 올라가면 전부 다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왔니,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전부 다 이민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 자체를 거부한다, 이민 자체를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잠재적인 민주당 표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공화당 쪽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값싼 노동력, 정부 지원 소비자, 도시 임대업자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세력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예,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부 지역에 있는 여러 투자자들과 해가지고 forward.us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네트워크가 민주당원들에게 이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마라라고 오히려 그렇게 교육하고, TV 방송사라든가 인쇄 매체를 통해서 이 잘못된 보도들이 나가게끔,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더 나가고, 그러면 미국의 납세자들이 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를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보도가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주커버그가 이끌고 있는 투자자 그룹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 투자자 그룹들은 싼 값에 값싼 노동력을 지금 얻어내기 위해서 이민자들 자꾸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인 것이죠. 이민자들 데려다가 싼 값에 막 일 부려먹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시민권 받으면은 민주당은 너희 편이야 그래가지고 민주당 다치게 만드는 이런 정치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1차로 쓰고 2차로 쓰고 3차로 쓰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버리고, 전쟁 나면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가 보죠. 못된 놈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커버그가 만들었다라는 이 네트워크 fwd.us라는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fwd.us인데요. 이 forward.us라는 이 네트워크는 백악관 안에 연락책을 두고 본인들 끈앞풀을 백악관 안에다가 이제 심어놓고, 그리고 이런 이민 사면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갖다 주변에다가 이 바이든 주변에다 삥 둘러 세워가지고 바이든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는 브라이트바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한테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자꾸 뒤밀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마치 이민을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 주길 원하는 것이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그렇게 막 주변에서 조장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는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미국을 국민들이 위탁해서 이 나라를 운영해 주세요라고 국민들이 위탁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 기업들에서 돈을 많이 번 일부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려고 한다라는 모습,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두 눈 부릅뜨고 이런 작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지 못하게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